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중에서 제26회 시험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이고요. 8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1번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3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여러분 바로 감이 오시나요?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왜 틀렸는지 먼저 틀린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나와 있고요. 10조부터 나와 있고 법 제10조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항을 읽어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부터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호와 2호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를 분리하고 있고요.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또는 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장관이 지정을 하고,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해 있는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도지사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맞는 지문들은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법 제4조 3항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계획이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무엇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라고 법 제4조 3항에는 적혀 있고요. 자, 보기에 대해서, 자,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 순서상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내용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3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네요. 자, 그러면 도지사는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자,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3번 보기를 다시 읽어보면 도지사는, 자,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절차죠.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인데,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보기로 넘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5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라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3항의 내용인데요. 자, 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1항이 궁금하죠? 제가 1항을 적어놨는데요. 자, 법 제17조 제1항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아니면 단독으로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받은 장관이 그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조정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의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2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8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효력 발생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번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 수립 방향이고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이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이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답이 보이시나요?
자,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틀렸는지 살펴보면 법 제31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효력인데요. 자, 1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사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보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부동산 공법을 다른 과목까지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대부분 어떤 효력 상실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시점의 다음 날이 대부분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틀렸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2항까지 살펴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 효력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다만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정말 맞는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대한 먼저 해설입니다. 법 제37조 1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의 부분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떠한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그 지정과 변경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법 제26조 제1항 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4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 중에서 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법 제25조 1항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각각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또한 법조문 그대로 나왔죠. 자, 5번 제35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법을 읽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군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의 특례 조항이 있고요. 자, 다시 문제로 넘어가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 개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83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 대학, 폐기물, 처리시설, 녹지. 이거는 바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4조에 의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 제2조 19호를 읽어볼게요. 법 제2조 19호를 보면, 자, 법 제2조는 정의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게 정의이고요. 자, 이 정의 안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되겠고요. 자, 보기와 접목시켜보면, 자, 먼저 1번 공원은 있고 2번 도로도 있죠. 자, 3번 대학이 있는데, 자, 학교는 포함이 되지만,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바로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이 고등교육이 있는 학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녹지 또한 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공동구란 말이 3번이나 들어갔네요. 결국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답으로 보겠습니다. 답은 가스관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 3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시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 3항에 따라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자,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자, 1호부터 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그냥 심의 없이 수용하는 시설이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구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자, 시행령 39조 2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공동구 설치 계획에 대한 심의, 그리고 공동구 설치 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그리고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심의, 공동구 점사용 허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공동구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비용, 관리 비용의 분담,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공동구 점용 사용 허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구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85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괄호 안에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네모 박스를 보면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땡땡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도시 지역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때 그 지정의 목적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을 하는 경우라면 과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 몇 %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답은 100%인데 자,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에,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원,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6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 법 제5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호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몇 퍼센트? 100%. 추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거나 그 다음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 진입 구간을 지정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자, 도시 지역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6조 7항을 보면 자,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내이고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당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항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7항은 용적률 완화 기준입니다. 용적률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1호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나 아니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인데요. 자, 가나다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합벽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주차장이나 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8항은 자, 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이번엔 건축물 높이도 120%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7항과 8항을 종합해보면 자,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경우는 자, 용적률도 120% 완화 그리고 건축물 높이도 120% 완화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47조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입니다.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조항이 있는데요. 자, 먼저 1항 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도 개발진흥지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전체가 되겠고요. 용도 지구 중에서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 이내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2항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완화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요. 관리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모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허용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면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을 거꾸로 말하면 되는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으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반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단 토지는 지목이 대이며 매수 청구의 조건이 되죠. 대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은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번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답이 보이시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맞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47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6항입니다.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다시 보기 지문으로 넘어오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2번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내용이고요. 매수 의무자는 1항에 따라서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인데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토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것 또한 모든 경우가 아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이거나
2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 경우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예요. 채권을 무조건 발행하는 건 아니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되겠고요. 보기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자, 조건을 다 만족하죠.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대한 내용이, 3번을 살펴보면, 자, 채권의 상환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자, 법 제47조 제3항 1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자, 이항에 따라서 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보기에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법 제47조 제7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56조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우리 처음에, 자,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는데, 자, 이때, 자, 매수 의무자가 이거 매수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한 경우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아니면, 자,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알려왔는데,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았어요, 매수 의무자가. 그런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 4번을 넘어와 볼게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어느 경우?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자,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단서조항의 전단에서 보면 매수 의무자가, 자, 지자체의 장이었죠. 지자체 장인데 단서조항에서, 자, 2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넘어오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부터 리을까지 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디귿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리을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이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의 제4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립하는 다음 강모의 계획인데요. 자, 가부터 바모까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되겠어요. 자, 먼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가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고요. 자, 남목은 용도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자, 기억 나왔죠? 자, 다목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자,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자, 리를 나왔습니다. 자, 라목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 디귿 나왔죠? 자, 마목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바목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만, 자, 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국토계획법에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교통시설, 공관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고, 또 시행령에서 각 시설별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된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답은 1번이죠. 이 부분은 전부 암기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암기이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답은 1번인데 교통시설에 폐차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차장은 바로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밖에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공간시설의 광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자, 일반 도로부터 지하도로까지,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부터 복합 환승센터까지, 그리고 광장은 교통광장부터 건축물 부설 광장까지로 세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답을 몇 번으로 알고 계시죠? 아마
2번, 명백한 2번이 정답으로 인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답지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뭐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1번도 조금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정치. 자, 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고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요. 그 중에서 시행령 제25조 3항 4호에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구,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인 경우는 자,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자,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인데요. 자, 저는 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의문을 갖는지 다시 살펴보면 자, 법 제28조 5항에서 자,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여기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6항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제2항과 3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우에 28조 2항과 3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8조 2항과 3항에는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할 때 그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1항의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라고 했으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28조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정답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 1번도 좀 의문이 있고 아마 2번이 워낙 명백해서 2번이 답이 되긴 하는데요. 자,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단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법 제42조 2항의 내용이고요. 자, 법 제42조 1항에서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 국토개발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그 중에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가 있고 택지개발 지구는 지정과 고시될 때 국토개발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택지개발 지구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됐을 때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데 다만 개발 사업이 완료를 해제되는 경우가 제외되기 때문에 자, 보기 2번으로 넘어오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3번부터 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법 제42조 2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자,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자, 자연스럽게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리로 지정이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된다는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 넘어오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법 제36조 제2항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기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어떻게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법 제79조 2항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용도지역의 세분화를 하지 않았을 때, 자, 해당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 용도지역 세분이 안 됐을 때는 보존녹지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서 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 보존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라면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겠지요. 90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답이 보이시나요? 자, 답은 1번인데요. 1번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2번부터 5번은 왜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 먼저 1번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면, 자, 법 제62조 준공검사입니다. 제5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자,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는 바로 개발행위 허가의 행위 내용인데요. 자, 법 제56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 토지의 형질 변경, 3호 토석의 채취, 4호 토지 분할, 5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자, 5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 그러면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장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4호나
5호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자, 토지 분할은 법 제56조 1항의 4호죠. 그러면 준공검사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개발행위 허가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법 제56조 1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 2항이 되겠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무엇인지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돼서 개발행위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기 2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고, 확대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자,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법 제57조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과 5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법 제56조 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 1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항들이죠. 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의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중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무엇이냐?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그 중에 제1항의 내용이고요. 1호, 건축물의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고요. 5호,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마찬가지로 경미한 행위가 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이 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답이 무엇일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왜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까지는 틀렸는지 4번이 왜 옳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에 나와 있고요. 자,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되는데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시행령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에 보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 강목의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법 제47조 제1항에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까지 시장 군수에게 토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문제 보기 2번에서는 자,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이 된다. 여기까지 맞지만 그 뒤에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틀렸죠.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 포함됩니다. 자, 3번은 없는 내용이고요.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특례는 별도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기에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5번 그 법 제134조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인 경우에도 그 행정청인 시행자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4번이 왜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국토개법 시행령 제21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 등 그 중에 제2항의 제3호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자, 3호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의 경우에 26회 92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현재는 부동산 공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 편엔 싫지 않았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매회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오늘 26회 81번부터 91번까지 11문제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던 기출문제 해설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틀린 오답이나 맞는 답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지문은 왜 맞는지, 틀린 지문은 왜 틀린지를 기본서라든지 이렇게 법조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다음에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27회, 28회, 29회, 30회까지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 기출문제 해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자, 우리 기출문제 해설집들 많이 사시죠? 혹시나 아직 구비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구독 인증샷을 자, truthonro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편집한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